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7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관련해서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4가지와 수요자들이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는 사항 3가지, 이렇게 4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화 완화 방안은 4가지인데요. 첫째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이 LTV를 이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와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가 2가지 동시에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금융 규제가 시작될 당시에는 처분 의무가 2년이었습니다. 전입 의무도 2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8, 19, 20, 21, 22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1년 6개월 이렇게 강화가 되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2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대출 받는 주택 외에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줬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도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입 의무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보다도 더 불효불급하고 긴급한 자금 DSR이 적용이 되지 않는 긴급생계용 자금도 이제 1억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었는데 요거는 한도를 50% 증액해서 1억 5천까지 한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수요자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 3가지는 보완 조치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예외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2020년 7월에 발표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경과 조치 내용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1번입니다. 이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는 무조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할 때 최근 이제 규제로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시고 신규 주택으로는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는데 처분 기간이 2년으로 확대가 됐고 전입 의무는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난달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이제 한도가 기존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4번째, 긴급생계용의 자금인데요. 이거는 아주 불효불급하고 긴급한 자금이기 때문에 가령 질병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DSR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DSR은 Debt Service Ratio 해서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소득이거든요. 총 소득분의 차주가 부담하는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을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카드 대출까지 다 포함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DSR이 적용이 되지 않는 긴급한 자금은 기존에 1억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1억 5천까지 해주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긴급생계용 자금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엄격한 승인을 거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실수요자가 불편해 하던 사항 3가지가 보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예외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개선됐냐 하면은 여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지금은 개선돼서 2년입니다. 2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 산업재해를 당해서 또는 기존 주택의 소재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 그 해당 기간 2년 내에는 도저히 주택 처분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처분 기한 2년을 연장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완 조치는 기존 주택 처분 약정에 대한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개선되기 전에는 이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 개선되면서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분이 분양을 받아서 신규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은 1세대 내 2주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처분 약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황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가를 하시게 되면은 부모님도 한 채, 자녀도 한 채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각각 한 채를 가지고 같이 살기 때문에 1세대에 2주택이 되는데, 이 세대 분리를 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 방법은 대출 후 3개월 내에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받는 신규 주택 전입 증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불편사항 해소 방안인데요.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시가 15억 초과의 초고가 주택은 주담대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도금 들어가면서 열심히 건설하고 있을 때는 시가가 15억이 안 됐는데, 준공 후에는 15억이 넘어서서 초고가 아파트가 될 것 같다. 이럴 때 예외 사유를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분양받은 자의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준공 후에 초고가 아파트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한 은행과 다른 회사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인정을 하겠다. 다만 이제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개선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령 대환을 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완 조치입니다.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에게는 주담대가 금지되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었냐 하면은, 기존 보유 주담대에 원금 증액이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지역 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 조치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규제 시행 전에 모집된 분양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출 시점이 아니라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한 잔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0일 발표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개선 내용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